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신지동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썰 진행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신지동썰에서 영포티를 담당하고 있는 임기석 변호사입니다. 샵 영포티? 샵 40살?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영포티를 담당하는 거지 제가 40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 다르죠. 담당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네, 우리 기자님 오늘 나이 공개하시면 시청자분들 다들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신지동설에서 올드 20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네, 신지동설의 김동규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놀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네. 되게 놀라면서 MC님은 몇인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밀입니다. 아, 신비주의 컨셉으로. 네. 미들 30인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78년간 이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데 기존에 78년 동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해왔던 일들을 하루아침에 경찰이 할 수가 있냐.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그거를 갑작스럽게 받아서 할 수 있느냐. 1년 만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계의 무혹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도 헌법 제103조나 이런 어떤 그런 사법부 독립을 천명한 그런 명시의 조항들을 다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너무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데 그걸 좀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폭력과 괴롭힘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강제추행 범죄나 혹은 이제 성희롱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정당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는 대처인데요.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여부하고 상관없이 내가 대응에 미흡했다고 하면 되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때 뭐 감옥에 있었다. 나는 대표가 아니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이게 맞나.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곡성군청에서 신입 여성 공무원을 3년간 성폭행을 했고 감사원 조사로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3년 전에 곡성군청에 신입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이 같은 부서에 있는 분한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가해자는 당연히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고요. 그래서 형이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나니까 이제 군수도 그렇고 관련된 부서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처리해라, 소문 안 나게 해라, 그리고 사직서도 조용히 처리를 해줘가지고 사실 뭐 징역 2년 받았는데 퇴직금도 그냥 다 이제 가져가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사원이 이제 감사 때 보니까 이걸 은폐하고 좀 조용히 하는데 12명이 연루가 돼가지고 해고 1명, 강등 2명 등 12명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요청이라는 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네, 요즘 국회가 정말 핫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직접 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광주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입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의원님이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나오셨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의원님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2007년에 사법시험을 보시고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신 이후에는 경실련의 사무총장이었던 고계현 님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생활 밀착형으로 좀 시민들의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 시민운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법률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소비자 운동 비슷하게 시민운동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소송이 애플을 상대로 해가지고 애플이 이제 고지 없이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해가지고 좀 이제 집단 소송도 하시고 여러 이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2006년부터 선거에 나오셔가지고 3번의 이제 선거를 치르시고 이후 마침내 2024년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북구갑에서
당선되셔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와. 야, 그 어떤 방송보다도 자세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소개를 듣고 나니까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해도 될 만큼 네.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오셨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 조직법 수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건 몇 년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표결이 진행이 됐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도 없었고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들어갔었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투쟁과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적어서 어느 정도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예측 가능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78년간 이어져온 검찰의 수사 체계를 1년 안에 경찰로 넘겨야 하는 건데 수사 사정기관 내부에서도 이제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게 수사를 온전히 경찰이 할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사와 관련돼서 지휘 권한을 행사를 하고 뭐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 수사 경력 증진에 과연 도움이 됐었느냐라는 내부적인 비판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번 경찰이 어쨌든 수사를 못했던 범죄는 없으니까 한번 믿고 맡겨보고 다만 검찰이 관련해서 그 경찰 비대화되는 그 경찰 권력에 대한 그 견제 권한을 뭐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검찰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 경찰 수사를 조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정도가 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1년의 유예 기간 안에 당장 그 정기국회 기간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니까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지금 최대 현안입니다. 그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이슈가 아니고 그다음에 재판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국가청문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뭐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국회가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런 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당과 협의가 있었냐, 뭐 정부와 협의가 있었냐, 뭐 이런 이제 손발을 맞추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좀 서투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다르게 어쨌든 그 법원 최고수장, 대법원장의 좀 부적절한 만남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청문회 필요성을 좀 차단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기에는 의혹 자체도 이미 밝혀진 것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는 뭐 AI 녹음을 통해서 뭐 만들어졌고 실제적으로 뭐 법조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둘이 얘가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청문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전문의 전문을 거치는 좀 불합리한 청문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헌법적 개념으로 보면 어쨌든 상권 분립의 성격상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사실 대등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압박을 해서 이렇게 청문을 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말씀하신 지적이 가장 일반적인 지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꽤 그 호응을 얻고 있는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저희가 막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법원 수장이 그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냐라고 했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 올해 2025년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든지 이런 워딩을 구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청문 절차를 통해서라도 한번 결론을 내보겠다. 직접적인 입장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국회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어쨌든 법원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사법부의 최고 대표 수장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피로감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 간곡히 한번 우리 대법원장님한테도 적극적인 해명을 제가 뭐 구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지역 이야기입니다. 광주 북구갑 지역에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광주 북구는 지금 광주역 문제도 꽤 지금 이슈고요. 원도심 그 공동화 현상과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신규 아파트로만 이제 하게 되면은 원래 오랫동안 그 자리에 30년, 40년씩 계셨던 원주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마을을 원형을 좀 보존하는 형태의 뉴빌리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국비를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그 오래된 노후주택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 마을 중간에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고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광주 북구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송정역과도 굉장히 좀 멀어서 광주역과 송정역 사이에 있었던 셔틀로 열차가 이제 폐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어서 교통 소외 지역이라는 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호남고속도로가 이제 확정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그 구간에 셔틀 열차를 놓기가 어렵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레일과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광주역에서 익산으로 새마을호를 타고 가서 10분 안에 환승을 해서 거기서 서울로 가서 한 2시간 30분 전후로 그 서울에 도착할 수 있어 택시비도 절약을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다 보니까 교통 수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공동 행정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7월 달에 그 나주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그 GTX 노선이 그 단체 간 그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예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 단체가 의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게 피해가 도민과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지금 구조거든요. 빨리 행정통합해서 저는 성급하게라도 내년 지방선거라도 그 통합대회는 단체장 한 명만 뽑고 바로 우리는 준비를 할 테니까 정부의 중앙부처에서는 바로 국책사업 대규모로 뭘 내려오실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달라고 얘기를 지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뭐 내년에 있는 선거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말 이해가 높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저 레이스를 띄워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의원님 뵈서 또 깨달았는데 의원님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 뭐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해외 변호사, 그다음에 뭐 이후에도 뭐 다 최고위원 막 쭉쭉쭉 가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인지도가 없는 이유가 항상 이렇게 맞는 말만 하시니까 사실 이제 맞는 말을 사실 판별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 대중 다수이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인지도가 없다고 좀 뼈를 맞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광주에서는 유명합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 배지 달고 있어도 많이 못 알아보시는데 기준점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진 역량에 비해서 인지도가 부족하다. 이미 이 정도면은 광주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가진 역량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자꾸 이제 사고 치라고 지금 부추기시는 거 잘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좀 MBC 뉴스데스크에서 네.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2026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군이 강기정 현 시장, 민영배, 문인 북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도 거론되고 있어요. 민주당 경선 구도와 차별화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선거도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연속 선상에서 이번에도 광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출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국정철학 이해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5국 3특을 바라보는 그 내용 관련해서 저는 행정통합까지 지금 먼저 광주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단체장님은 그렇지는 못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다른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시는 인사분들도 정부하고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제일 큰 문제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장 후보군 중에 내 생각을 이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후보들 중에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좀 넘겨짚고 말을 하는 후보군이 있어서 이 광주시장 선거 구도가 그에 부합하게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하는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광주지법에서 검찰 기소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신데 재기소된 바도 있어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이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잖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공소기각 나왔던 사유가 딱 그거였거든요. 전국 첫 사례여가지고 검찰청에서 모든 검사분들한테 정준호 제 사건을 이제 회람을 하면서 이제 스터디까지 했던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사검사, 수사개시검사는 기소하지 말아라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무리하게 이제 기소가 돼서 공소기각이 됐었고, 근데 그렇게 공소기각이 나온 사례가 이제 첫 사례다 보니까 저는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다 완성이 돼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사례니까 그와 관련된 공소시효 완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재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 곧 공소시효 완성 여부라고 하는 법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뭐 단순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곧 나올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공소시효를 짧게 이제 선거법은 뭐 해놓은 취지가 있을 거고, 그 의정 활동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뭐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돌파하고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에도 어쨌든 다음 재판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연말쯤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온다면은 물론 이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혹시 어떤 책임을 지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뭐 1심 판결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항소심 절차에 당연히 이제 불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법리적인 부분이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계에서도 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호응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 제가 뭐 의정 활동을 당장 뭐 그만둬야 될 정도의 여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항소심 절차까지는 뭐 다 충분히 좀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신지동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밸런스 이슈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거 넣어주셨는데 오늘은 빼셨네요. 저번 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어차피 다 통편제 됐으니까 이렇게 네, 밸런스 이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매운맛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시죠. 사법 리스크 대응의 정면 승부, 조용히 정치에 집중. 정면 승부. 26년 광주시장 출마. 다음 질문 가시죠.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다르긴 하다. 다르긴 오케이, 하다. 오케이. 이거는 지금 어쨌든 이제 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좋아. 여기 이거 됐다. 반드시 출마 아니면 국회 활동에 집중. 출마. 오, 출마? 여기 오늘 최초 선포 아닙니까? 처음 물어보셨죠? 맞습니다. 예. 와. 따따하나. 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선거랑도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강기정 시장의 4년 평가에 대해서 연임 지지 대 변화 필요. 변화. 잠깐 너무 이거 너무. 네. 근데 이것도 변화도 셌다. 강기정 시장이 상처받으신 것도. 아니 근데 어차피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 정치 그만두고 유튜버 하기, 정치하면서 계속 욕먹기. 저는 욕먹기. 왜냐면 욕먹어 가면서 그래도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박수 한번 갈까요? 네. 와. 네, 이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인간 정준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도로 한번 할게요. 그냥 변호사 일도 그랬고 가장으로서도 그랬고 소홀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맡게 되면은 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좀 성격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총선 때 당선되시기 전에 16년, 20년, 22년까지 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정치라는 과정에서 좀 힘드셨던 일이 있으셨다면? 개인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작년 압수수색 당할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저 혼자만 압수수색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캠프 관계자분들이 다 용의선상에 올라와서 이제 조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었던 기억입니다. 저 혼자 힘든 거는 어쨌든 다 넘어가게 되는데 저 때문에 남들까지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은 참 이게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 북구갑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한 지가 15개월째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래된 10년 넘게 해결 안 됐던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용봉 IC도 그렇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부분도 그렇고 광주교도소 문제도 지금 국회 도서관 아니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박물관 쪽으로 이제 뭐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그래서 오래된 숙제들을 하나 둘씩 이제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그 숙제 다 하고 뭐 미래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 조희대 청문회, 지역 현안까지 가감없이 말씀해주신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뜨거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